이 황보성 사건 지금부터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죠. 황보성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냐? 황보성 의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제보를 해서 시사타파 쪽에서 그걸 알려가지고 서울의 소리가 과감히 보도를 했죠. 근데 보도하기 전에 저희가 황보성 의원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답신이 없고 전화를 안 받길래 카톡도 보냈지. 이런 당신 남편이 이렇게 제보를 해왔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건 허위다, 그거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럴 텐데 묵묵부답 대답을 않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까지 써서 보도했죠.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 불륜 제보한 남편, 덮기 급한 당 대표 이준석 대표와 비서실. 그러니까 황보승이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사람으로 이준석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황보승이가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혼 소속 중이고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들은 시사타파에서 많이 봤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문을 올리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지금 황보승 의원 실의 보좌관이 뭐 우리를 상당히 협박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거 기사 올리면 고발을 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사실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또 그만한 어떤 녹취록도 있고 다 우리가 확보해놨다. 그래서 이쪽에서 황보승 의원실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브리핑을 하게 되면 언론들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물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황보승 의원의 어떤 불륜뿐 아니라 지금 건설업자와 비리까지도 우리는 의혹을 가지고 취재 중인데, 만약 국민의힘에서 입만 뻥끗하면 언론들이 쓸 텐데 지금 하나도 안 써요. 대한민국 언론들 그렇게 어떤 민주당 조국 장관 측에서는 입만 뻥끗해도, 검찰이 입만 뻥끗해도 쓰던데 이렇게 남편 제보까지 있고 저희가 녹취까지 확보하고 했는데도 인터넷 언론들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과거에 한 2000년대 2010년 좀 넘어서까지도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으로 고소당하면 바로 즉각 구속까지 하는. 그래서 지금 서로 무서워서 서울의 소리가 썼지만 하나도 받아주지 않는 거. 또 황보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얼마나 언론들의 보도를 막고 있는지 제가 황보승이 보좌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공갈 협박이야. 그것만 쓰면 신문사 문 닫을 거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간두지 않겠다. 공갈 협박주로 내가 고소라도 하겠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러냐, 황보승이 보좌관 측에서는 이혼하는 건 사실이다. 남편하고 지금 이혼 소속 중인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 의원이 지역 건설업자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국민의힘에 제보했으나 이준석 대표실 비서실에서 묵살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폭로를 했죠. 남편 조 씨는 국민의힘 당 대표와 비서실장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국민의힘에다가 감사실에도 감사안으로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들이 취재를 않는 건지 취재를 하는 건지 몰라도 아무도 기사를 안 쓰고 있다. 3주가 넘도록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이 황보승 의원은 국민의힘 입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의 입은 더럽게도 불륜이나 저지르고 11살 연상의 남자, 또 그 남자는 또 이혼 전력이 굉장해요. 그 남자도 아내가 뭐 첫 번째 결혼이 아니라 풍설에 들으면 두 번, 세 번째 결혼인데 아내가 있대요. 아내가 있고 그쪽도 이혼을 하고 뭐 이쪽도 이혼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런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더구나 그 황보승이 남편은 국민의힘의 지난 7월 13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약 한 달 전에 감사 제보를 했대요. 벌써 지금 한 달 가까이 된 이런 일이죠. 불거진 지가. 그러나 묵살 당하였고 당대표 면담 신청을 하니 그제서야 7월 16일 날 3일 지나서
홈페이지에 감사 제보를 접수하였다. 그러면 또한 당대표 면담 가능 여부를 휴신해달라 요구를 하였으나 또 이 또한 세 차례나 묵살당했다고 이 지금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은 가정 파기범 황보승이 비사실을 숨기고 이게 지금 불륜에다가 무슨 비사실도 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보 들어오고 있죠. 불륜을 저지른 상대가 상당히 돈이 많고 전에 민주당에 있다가 또 국민의힘에 가서 지난 보궐선거 때는 박준영 선대본부장도 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하였기에 언론들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호소를 해서 언론들한테 도움을 부탁했는데 언론들이 지금 쌩까고 보도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사탑하고 서울의 소리가 보도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남편 조씨 제보에 따르면 황보승이 불륜 3대 남성은 정정복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과거 남해 그쪽에서 김두관 지금 의원이 하던 신문사에서 같이 일도 했고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치 부럽고 짓을 한 것 같아. 민주당 갔다 뭐 그쪽에 어떤 시장도 출마하려고 했다가 무슨 체육회장도 출마하려고 했다가 등등 이런 어떤 돈을 벌면은 사람이 돈 하나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하나만 가지고 만족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정치권에 들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졸부들이 돈 좀 벌면은 정치권에 교육거려서 로비 활동하고 해가지고 비례대표 따요. 국민의힘 그런 사람 많아요. 명예를 아주 더럽히는 짓을 했는데요. 권력맛 좀 몇 년 보면은 명예가 더럽혀져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으려고는 이런 과욕을 부리다 패가망 신호는 그 윤석열 같은 인간도 권력으로 검사나 제대로 할 일이지 무슨 또 정치한다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보를 받은 서울의 소리가 황보승 의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하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번 이거 지금 이준석이가 물러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이준석이가 이걸 덮고 그랬으면은 지금 국진당이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아도 내부에서는 지금 불똥이 떨어져서 오늘 황보승이 남편 만나러 막 돌아다니고 할 것 같아요.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황보승이 남편 조성아 씨 제보한 글 전문 한번 볼까요? 이거 중요한 거라 이번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준석이 자리가 흔들릴 사건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아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보승이 남편입니다. 애들 엄마와 16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협의 이혼 절차 진행 중이며 8월 초 숙려기간이 종료됩니다. 이혼 사유는 애들 엄마의 의도와 이혼 요구입니다. 애들 엄마는 2019년 6월경부터 11세 연상의 건설업자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대 남성은 정정복 자유한국당 입당에 또 민주당 입당 또 탈당 또 국민의힘 입당 이렇게 지금 자리를 찾아서 철새마냥 그러다가 박형준이 공동 선대본부장 역임했고 이런 사람이다.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 불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 여러가지 해결 노력을 했지만 뭐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라 뭐 이랬든지 어쨌든지 했지만 애들 엄마의 이혼 요구로 안 된다 너하고는 못 살아 그런 모양이죠. 남자 쪽에서 이혼하자는 게 아니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황보승의 이혼 요구로 불가피하게 이혼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2021년 7월 13일 국민의힘 홈페이지 감사 제보를 통해 잘못을 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들은 가정 파기범이라는 점입니다. 상간자 역시 기혼자입니다. 옛날 같으면 간통죄로 둘 다 지금 바로 구속감이야. 아니 근데 부부 문제는 개인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사 구분이라는 게 공인은 가정사도 일반 사람들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간통죄 없다고 막 불륜 저지르고 그게 다 개인사고 우리가 관여할 부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짓 하면은 바로 구속됐다니까.
이게 지금 간통죄가 없어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과거에 불법으로 다스려왔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법 사이에 있는 사실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남편 있고 부인 있는 사람이 서로 바람 피우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만 비난받고 가정사로 치부할 일이냐. 그렇다면 이 사회가 개판이 되지. 그렇잖아요. 가정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게 개인사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이게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정들이 도대체 이게 저는 나이가 먹어서 더 그럴지 모르지만 젊은 여성분들은 개방적이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는 피해 사회라 총각 처녀가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그건 개인사라고 할 수 있지만 유부남이나 유부녀는 상대방의 피해자가 생긴다 이겁니다. 상대방의 피해를 주는 게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둘이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둘이 끝나면 모르지만 상대방의 아이들 또 그쪽에 남편이나 부인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이건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들은 가정 파기범이라는 점입니다. 양쪽 가정을 깨고 결혼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예, 결혼까지 하려고 했대요. 서로 이혼하고. 저희도 중학생 자녀 2명 있고 지금 애들한테 보세요. 황보성이가 자기가 좋은 남자 만나서 그렇게 갈 때 이 중학생 자녀 2명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봅니까? 남편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만 이 어린아이들 이 상처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아파트 카드 받았다는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더 확실히 잡아서 이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상간 재혼 자녀 포함 4명의 자녀가 있다. 이 상간자 정정복은 결혼을 여러 번 해서 애가 4명 있다. 둘째, 도덕 불감증 조식 결핍 환자다. 이분이 참 잘 썼네. 도덕 불감증 조식 결핍 환자다. 이렇게 지금 썼네요. 이분이 한간자로부터 아파트와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법원과 신용카드 용처 등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이 받았으면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등등 이건 불법입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과연 어떤 그쪽에 돈을 받았는지, 김영란법이라도 위반한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취재하는 게 그거고요. 뭐 간통죄가 없으니까 바람 피운 거는 죄가 아니라고 또 국민의힘에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뇌물인지 김영란법 위반인지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또 이런 의혹도 있다. 그 다음 이들은 해당 행위자라는 점이다. 상간자 소송과 불륜 사실을 제보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당직을 맡았고, 이게 뭐냐, 뻔뻔스럽게 이준석이가 대표 돼가지고 황보승희 의원한테 수석 대변인을 맡아달라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내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맡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지금 불륜 사실이 있고 이게 제보한다는 이런 남편의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덮어버리려고 수석 대변인을 맡았다. 우리한테는 잘 된 거죠. 뭐 이준석이가 알고 수석 대변인을 하게 됐는지 성인 개방적이라 이준석은 불륜 저지라도 괜찮아, 요즘에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 국힘당에서는 국당에서는 그런 거 별로 문제 없어 하고 수석 대변인을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간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남편이 야, 너 같은 여자가 무슨 국회의원이야, 빨리 사표를 내고 그리고 유선자의 삶을 끝내고 해라 이렇게 요구했으나 이거 나경원 같은 여잔가 봐요. 이 여자도 적반하장 남 탓으로 일관하며, 야, 네가 잘못해서 내가 바람 피웠지, 네가 무슨 뭐 잠자리가 부실해서 했다든지 네가 돈을 못 벌어다줘 했다든지, 중학생 아이들 둘이나 있는 여자가 적반하장식으로 네가 잘못해서 내가 바람 피웠어 이런 거 같아. 남편들 그 소리 들으면 참 속이 터질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돈이 없는지 잠자리가 부실한 건지는 모르지만 적반하장식으로 남 탓으로 일관하며 글자 그대로 내로남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내로남불을 몸소 실천하는 걸 지금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준석이도 문제다. 또한 당에서는 화실관계를 확인하는 즉시 모든 당직 사퇴시킬 걸 요구했다. 남편이 출당 등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인으로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즉시 그래야 한다고. 그래야 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냥 놔둘까요 이거? 응? 그래서 여기서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황보승이 사건은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걸 덮은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이 들어간다. 그저 개인 사생활, 애들 버리고 바람 피워도 개인 사생활이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바람 피우고 그 어떤 피해를 주더라도 사생활로 치부하고 애들 엄마에게 저를 설득해서 침묵하도록 사주했다. 이거 범죄네. 이거 범죄. 사주했다는 걸까지 있어요. 그래서 취초 감사 제보 7월 13일 그러니까 지금 한 25일 전이죠. 또 묵살당하고 이준석이를 면담 신청을 하니 면담 신청하니까 못 이긴 듯 3일 지나서 홈페이지에 감사 제보를 접수하였다. 감사 제보 접수는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람 피우는 것도 사생활이다. 그러면 자기 사생활 때문에 왜 결혼해서 새끼들은 놔놓고 간통해서 부모 없는 애들 만드냐. 이게 사생활이냐.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생활 침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혼자만의 피해를 볼 때 사생활 피해지. 자식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거는 이건 범죄나 다름없는 거다. 그 또한 이분은 당대표 면담 가능 여부를 유신해달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3차례나 묵살당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당의 책임은 없고 정치 일정만 있는 것이냐 이준석한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정 파기범 황보승의 비사실을 숨기고 비호하기에 바쁜 이준석 당대표의 책임과 방임을 밝히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서울의 소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반성과 거제 등등의 재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하였기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국민의힘의 대표한테랑 이런 자정 능력 없다는 걸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한다. 황보승의 사건도 국민의힘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걸 넘어갈 건지 규칙가 굉장히 주목됩니다.